오늘 덕이버스의 안성일 씨 가압류 확정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피프티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프티 멤버들의 앞날까지도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이견 없이 모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덕이버스의 안성일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덕이버스 안성일 씨의 이번 가압류 신청 승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댓글도 남기셨어요. 원래 가압류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진다.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함부로 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절대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결정적 증거나 혐의가 입증될 만한 물증이 없으면요. 법원에서 함부로 압류 신청에 결코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압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많은 압류 신청 오히려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안성일 씨의 가처분 승인권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정말 엄청난 확실한 증거가 발견이 됐구나. 그 뒷배경에는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소속사 어트랙트의 컨텐츠 팀장님의 역할이 컸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이 나왔느냐? 이 전종한이라고 이름을 밝힌 컨텐츠 팀장님이 아마 메일을 덕이버스와 함께 주고받는 과정 중에 첨부 파일이나 아마 덕이버스와 주고받은 업무 내용 중에 누락됐거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남겨놨던 게 아니냐. 이러한 말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어트랙트에 있는 이 직원들과 전홍준 대표님의 현명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작금의 사태 정말 황당무계하게도 덕이버스 안성일 씨에게 굉장히 유리해질지도 모르는 사태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놓고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사태만 두고 봐도 굉장히 이 전종환이라는 팀장님의 역할이 컸었다라는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가 단순히 여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이유는 오늘 올라온 기사에도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깜짝 놀랄 추가 기사가 올라왔어요.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문제점에 대해선 안성일 씨의 가압류 승인에 대한 기사가 지금 뭐 각종 커뮤니티를 아주 휩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 횡령을 발견했다. 법원 측에서의 승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어트랙트 측에서도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덕이버스의 가압류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프티 사태, 어트랙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보조하고 있는 법적 분쟁입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IT기업 10명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체위 유인초는 불발. 야, 무슨 말이냐? 정치적인 이야기는 떠나서 바로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제쳐두고 나서 중요한 건 피프티 사태죠.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총 32명의 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창근 CJENM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과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논란이 된 피프티 템퍼링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사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피프티 사태에 대하여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달에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이름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윤동환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장님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이 윤동환이라는 이름은 제가 여러 번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최근 뭐 안표에 대한 근절 이야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번 피프티 사태를 두고서 이건 명백한 템퍼링 사태와 다를 바 없다. 그야말로 명백한 템퍼링 사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이 바로 이 윤동환 레이블 협회장님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저분과 나아가서는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다. 이거 국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 사태를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론은 어떻죠? 이 피프티 멤버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더기버스의 현재 사태에 대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더기버스가 회사에 수익은 있는 거냐? 수익도 없지 않냐?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날 경우 내년에는 어트랙트와 교보문고 양쪽과 소송 분쟁을 계속 해나가야 할 텐데 더기버스 미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보면요. 원래 더기버스는 적자 회사였다. 정홍준 대표한테 받았던 용역비 하나밖에 없었는데 큐피드 저작권료까지 이렇게 압류 신청이 돼서 막히면 정말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수익이 있을 게 뭐 있냐? 지금 직원도 2명인가 3명 더 뽑았지. 소송비도 많이 들지. 큐피드 저작권도 묶여있지. 그야말로 최악이다. 손승연 뮤지컬하고 있는 수익 하나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홍준 대표님의 소송전에 의해서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최악 아니냐. 더기버스 배기사가 음식을 집어던지고 그러고서 어트랙트 측에서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큐피드라는 노래의 단어 3개 바꾸고 저작권료를 가져오고 허위 강력과 허위 학력을 오기재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사기 코인 발행 후 한탕 쳤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음악 저작권에 대한 가상 화폐 관련 폰지 사기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손승연 씨 템퍼링 사태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이 알고 싶다와 조작한 거 아니냐? 무단으로 자신들 선에서 광고를 거절했던 이 광고 사태, 그리고 관련된 이 업무 관련 자료 무단 삭제, 사인 위조, 거기에 제프 벤자민이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신 기자를 섭외하여 여론을 선동했고 이제는 배임 횡령 혐의로 압류까지 받게 됐다. 할 수 있는 악행이라는 악행은 전부 저질렀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지금 현재 피프티 멤버들과 더기버스 안성일 씨를 지지하는 세력은 전무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피프티 멤버들만 해도 이번 가처분 소송 한 곳장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발응과 트러블이 난 게 아니냐, 의견에 충돌이 생긴 게 아니냐, 다양한 추측이 발생했었는데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를 주축으로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들까지 굉장히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는 사태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만이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까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함께 공동죄로 형사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 왜냐하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형사고소죄로 고소고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분 결과가 압류라는 형태로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형사고발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요.
이 피프티 멤버들까지 공동죄로 엮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최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의 이 신곡 앨범 큐피드, 그것조차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여 피프티 멤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발매한 노래였다, 앨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앨범을 불매운동하고 보이콧을 했죠. 그런데 이 주도 세력이 이러한 글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피프티 공식 트윗 계정 92,200명 팔로워에서 87,700명으로 4,500명 이상 언팔됐다. 팔로우를 끊었다. 신난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자신들이 해낸 대단한 업적이다 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럴 때일까요? 제가 볼 땐 지금 저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을 정말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저러한 것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오지 않는다면 피프티 멤버들이 반성하여 전홍준 대표님에게 건 배임죄 형사고발에 대한 취소를 또는 이번 항고장에 대한 포기를, 그래서 뭐 합의적으로 전속계약이 해지가 되건 멤버들이 뭐 돌아오건 뭔가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태를 보면 그럴 기미가 1도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매우 심각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자, 아란이라는 멤버에 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댓글로 등장을 했어요. 다시 뽑아도 원년 멤버보다 못하니 복귀시켰으면 좋겠다. 아란 같은 음색을 어디에서 뽑을 수 있겠냐. 자, 이런 댓글들이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널렸다. 아란 음색 무새들 정말 많다. 가족들 아니냐? 원년 멤버를 뽑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들을 뽑겠다. 지금 아란 멤버 옹호하지 마라. 이 비판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의견을 내는 누리꾼들에 대하여 다른 누리꾼들은 이제 가족들 같은데 이런 눈에 보이는 행동 그만해라. 이런 비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피프티 멤버들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 최악 사태로 교보문고가 돈을 뺄 수 있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기사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피프티 사태에 휘말린 교보문고 100억 회수 가능할까? 우선주가 60억, 복통주가 40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교보문고에서 작정을 하면 이 60억에 대한 전액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당시 때 이러한 기사였어요. 컨텐츠 기획, 제작사, 더기버스에 100억 원을 투자한 교보문고가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아이돌 그룹 피프티를 둘러싼 어트랙터와 더기버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더기버스가 체결한 투자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교보문고는 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보통주는 차지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선주 60억 원에 대한 금액은 원금 상환에 대해 더기버스에 요구할 수 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 정확한 횡령죄, 배임죄에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우선주 60억 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교보문고가 회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금액은 우선주 투자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 금액이 60억 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 60일의 유예기간 2달 동안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바로 교보문고 측에서
60억 우선주 투자 금액에 대한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이 금액을 전부 다 써버렸다라고 하면 교보문고에서 이 돈을 받아내기 어렵겠죠. 하지만 교보문고에서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할까요? 아마 앞으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 평생 자기 명의로 된 그 어떠한 재산도 영위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압류 신청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교보문고도 압류하고 어트랙트에서도 압류하고 사방에서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횡령 혐의도 추가될 거고 전자문서 손괴죄, 배임죄, 광고 거절한 내역, 교보문고도 돈을 회수할 거고 어쩌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될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연예계에서 뭘 할 수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아마 전부 다 압류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 앞날이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항상 그렇지만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출국 금지를 막아놔야 하는 게 아니냐. 필리핀 같은 곳으로 도망갈지도 모른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제사범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이 경제사범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수가 동남아, 필리핀, 해외로 많이 출국을 하여 잠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이 수십억 원의 돈 전부 다 인출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에 대해서 차명 계좌로 이체해 놓은 다음에 해외로 도피하는 거 아니냐, 출국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안성희 씨 같은 경우 출국 금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멤버들에 대한 또 다른 템퍼링에 대한 사태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날 경우에는요. 아마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도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를 아마 전홍준 대표님이 이미 예견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금까지 너무나 법적으로 많은 해결을 봐왔고 법적으로 충분히 차분하게 모든 걸 주관해온 전홍준 대표님이기 때문에 이 안성희 씨에 대한 출국 금지령까지 아마 생각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다음 달 10일, 12일 이때는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제 질의까지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사태에 대한 질의까지 국회에서 또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재산까지 압류당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은 취약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은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입장문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쭉 한번 보면 당시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멤버들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고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연습을 시작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4명의 멤버는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거나 함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없이 주변의 외압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저 안성희 씨가 어떤 횡령 배임죄로 인해서 가압류 신청이 승인이 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건에 대한 여러 판결문이 공개가 될 경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많은 누리꾼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낱낱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정황상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이 멤버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 역시 형사처벌을 결코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이 피프티 멤버들
정말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안성희 씨는 더 심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엄청난 돈을 토해내야 되게 생겼어요. 금액인 우선주 기준으로만 수십억 원이 넘는 그 금액을 원금 상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더기버스가 돈을 버는 구조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지금 누가 계약을 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압류 신청까지 들어온 겁니다. 더불어서 교보문고의 안전장치, 더기버스의 100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교보문고는 안전장치를 했어요. 6년에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상장 못하면 우선주 발행가의 연복리이자 3%를 적용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 이 100억 중에서 우선주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입니다. 거의 40억 원 정도 돼요. 거기에 연복리 3%면요. 1년에 정말 엄청난 금액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기버스의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등인 개인적인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바로 이 우선주 금액에 대한 원금 상환. 와, 그런지 어떻습니까? 물론 투자금 100억을 날리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더기버스가 돈이 없으면 못 돌려받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의 이 회사와 본인은 이제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부도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더기버스의 부도 위기가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와중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옵션.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나만 망할 수 없지. 에라 모르겠다. 템퍼링 사태의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면 이 멤버들의 이 템퍼링 사태를 저 가수들이 주도했다라면서 이 멤버들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형량을 적게 받는 악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이 멤버들이 그 모든 사태를 오로지 뒤집어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전홍준 대표님이 제시했었던 골든타임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무시한 최악의 사태로 안성일 씨와 피프티 멤버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들은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